네,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네, 좋은 역사입니다. 네, 그러면 이 편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쉬고 오셨죠? 자,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. 자,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입니다. 자, 여기서의 핵심은요, 지방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지방 행정제도는요, 그냥 초기 부분은 그냥 가볍게 훑고 넘어갈게요. 자, 초기에는요, 처음에 이제 고려 태족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는요, 호족이 각 지역들을 통치합니다.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세 글자로 정리했죠. 사신관제도. 자, 사신관제도는 제가 13강에서 다뤘으니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신 친구들은 13강 반드시 보십시오. 시험에 나올 수도 예, 저 넘어갈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는요, 이제 12봉을 설치했다. 자, 특히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땡땡 몇 조라고 말씀드렸죠. 그거의 건의에 따라서 12봉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, 근데 여기서의 한계점은요, 12목이라고 하는 그 지방 주요 거점에만 파견한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파견 안 했냐라는 거죠. 자,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방관이 파견되는 영역을 조금씩 넓힙니다. 그것이 바로 이 전국을 오도와 양계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리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오도를 보겠습니다. 자,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. 그냥 지금 생각하기는 일반 행정구역이라 생각하시면 그냥 평범한 그냥 지방의 관리들이 파견되어서 일반 백성들을 다스렸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요, 그 오도에 파견된 대표 관리가 바로 안찰사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아래, 오도 아래는요,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, 그 다음에 뭐 무슨 도, 그 다음에 무슨 시, 아니지, 예, 맞죠?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듯이 이것처럼 오도 아래에 주, 군, 현 아래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, 그냥,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거기에 누가 파견되느냐? 지방관리가 파견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냥 지방관리가 파견되는구나. 근데요, 여기서 이 지방관리를 다른 말로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요, 조선시대와 비교되는 점이 있어요. 바로 모든 지역에 파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현으로 정리를 할게요. 제가 현으로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. 왜? 이 현에는요,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주현과 파견이 되지 않는 속현으로 나눠져요. 그래서 그러면 속현에 누가 통치하느냐? 자, 바로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. 그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주현에서 속현을 다스리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말로만 말씀만 드릴게요. 자, 속현에는요, 그 지방관리가 파견이 되지 않는 대신에 지방의 상황이나 실정의 능통, 다시 말해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표 세력이 있어요. 이것을 바로 향리라고 부릅니다. 향리들이 다스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속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오도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일반 지방관리가 파견되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세요. 자, 그리고요, 양계라고 하는 것은 좀 고려시대만의 특징적인 경우인데요, 국경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. 자, 요거 그림을 보실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북계와 동계를 제외하고 서해, 교주, 양광, 전라, 경상 이 나머지 5개의 도를 오도라고 한다면 북계, 동계는요, 자, 여기 보시면 북쪽에 주로 몰려있죠. 북쪽에 몰려있는 것은 바로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외적들의 침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방행정제도가 양계라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. 그러면서 그 지방관이 병마사였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외적의 침입이 많았으니까 그걸 특별히 설치한 구역이 양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, 그냥 제가 말로만 쓸게요. 자, 우리 친구들은 적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. 경은요, 수도 경자예요. 그러니까 고려 수도가 어디입니까? 송하, 개성, 개경이죠. 그 다음에 기는요, 근처라는 뜻이에요. 수도 근처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바로 경기, 다시 말해 여기 개경 근처에 있는 지역을 경기. 지금 요 우리 부르고 있죠, 경기도. 그럼 경기, 그럼 경은 지금 현재 수도 서울이죠. 그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입니다.
자, 중앙군이 있다라는 거예요. 중앙군은 결국은 그 수도와 경기 지역을 방어하는 군대를 중앙군이라 불러요. 그래서 2군 6이라고 부른대요. 이건 그냥 읽으세요. 하지만 이 중앙군을 누구를 임명하느냐? 다시 말해 그냥 직업으로 군인을 삼는 사람들을 주로 임명을 합니다.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? 바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방군을 임명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5도 지역에는 누구를? 이 주현군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복무시키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살펴봤던 이 양계는요, 바로 주진군이라고 하는 바로 국경을 경비하는 일반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복무시킵니다. 그래서 지방군은요, 그냥 양인, 다시 말해 일반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복무시킨다. 즉 16세부터 60세까지요. 근데 우리 지금은 만 19세죠. 만 19세부터 만 40세 뭐까지 해가지고 1년 6개월인가요? 해죠. 그래서 그렇게 복무를 시키면 결국은 군필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저는 3년을 갔다 왔으니까 정말 오래 있었지만 오래 있었죠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이 이제 어떻게 임명을 했을까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할게요. 자, 바로 시험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느냐 아니면 시험을 안 보고 관리를 선발하느냐, 이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시험을 보고 관리 선발하는 건 무엇이냐? 우리 광종 때 배웠어요. 바로 과거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, 자, 근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, 자,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인은 일반 백성들, 특히 세금을 내고 군대에 복무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 하에 일반 성인 남성을 양인이라고 제가 교실에서도 지금도 설명을 드리죠. 이 이상으로 응시가 가능해요. 하지만 현실은 귀족층이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가 되어 이게 충분히 있는 귀족층들만 응시가 가능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근데 귀족들은요, 과거 시험을 안 봤어요. 그럼 어떻게 인재가 되었냐? 바로 요거요. 바로 음서라고 하는 특징적인 경우입니다. 이 음서가 이 고려시대, 물론 고려시대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살펴볼 조선시대 때도 존재합니다. 근데 이 고려시대 때는 음서의 비율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습니다. 왜? 시험 안 봐도 되니까. 그리고요, 이 대상이 뭐냐? 왕족 공신의 후손도 있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요,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관리들의 자손,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겠죠. 근데 5품이라고 하는 것은 5등급 이상, 그러니까 5, 4, 3, 2, 1등급 이 관리들의 아들이나 손자들이 시험을 안 보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보겠습니까? 아니면 음서를 보겠습니까? 음서가 되는 거예요.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 관리를 통해서 지위를 세습하는 겁니다. 그래서 관직이나 그 다음에 돈 받는 거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전시과를 통해서 토지를 받습니다. 이런 것들도 다 이어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? 이 특권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벌귀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.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15강에서 교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 자, 이것을 바탕으로 숙제를 잘해서 검사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제가 1부와 2부로 해서 14강을 제가 수업을 마쳤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. 복습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15강에서 뵙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.